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19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후 거래계약 해지 등 3.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4. 신고 내용의 조사 5. 부동산 거래 신고가의 검증 등 6. 위반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후 거래계약 해지 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계약 신고의 위임이 가능한데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은 바로 이제 신고의 위임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위임을 해요. 대신하게 한다는 얘기죠. 위임.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위임에서 이제 신고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합니다. 즉 직접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이 위임은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 즉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먼저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고, 두 번째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위임장이죠.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 인감입니다. 두 번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위임장, 하나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대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는데 거래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입니다. 해지가 없었던 걸로 된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법률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이라고 합니다. 해제 등이 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자, 이게 해제입니다. 해제 등 신고서, 자, 해제 등 신고서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가 되면 해제됐다고 신고해서 제출을 해야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자, 이건 다 서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보고 하자 없으면 바로 교부해 줍니다. 자, 3.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입니다. 정정은 잘못 신청한 거죠. 처음에 신고할 때 잘못한 거를 정정하는 거고, 변경은 후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거를 신고하는 겁니다. 다시 변경이 왔으니까. 하나 먼저 정정 신청에 있어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어떤 거냐면 부동산 거래 또는 주택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잘못 기재된 것. 자, 이런 잘못 기재된 거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목록을 딱 법에 정해놨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 지분. 그래서 이름을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 지분. 자, 지분 표시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는 토지의 지목, 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 비율. 자, 지목, 면적 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못 표시되어 있으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자, 건축물의
종류를 잘못 적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자, 면적을 잘못 적었으면 면적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이걸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소 소재지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잘못 적어서 정정을 하는 거예요. 정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변경 신고는 이미 신고했는데 중간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변경해서 신고한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를 한 후에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 신청 전, 이 핵심은 변경이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를 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는 했고 등기 신청을 아직 안 했을 때 그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래 지분이에요. 거래 지분의 변경이 온 겁니다. 아까 잘못 기재한 거였고 정정은 이거는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변경돼서. 두 번째,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두 번째는 면적이에요. 면적의 변화가 온 겁니다. 세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이나 기한 이 등의 변경이 온 거고, 네 번째는 거래 금액. 자, 금액의 변화가 온 겁니다.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중도금 및 지급일. 자, 중도금하고 그 지급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일에 변경이 왔을 때. 여섯 번째, 잔금 및 지급일. 잔금이 얼마고 또 잔금 지급일이 변경이 왔을 때. 자, 일곱 번째는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즉,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는 제외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매수인이 추가나 교체는 제외하고 그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 자, 공동 매수의 매수인 변경. 추가 안 됩니다. 교체도 안 되고. 여덟 번째,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의 추가나 교체는 제외하고 그냥 다수의 물건을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입니다. 부동산 일부가 변경되는 거예요. 여러 개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다가. 자, 이렇게 8가지 사항이 변경이 오면 등기 신청 전에 변경의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등기 신청 전인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의 조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내용의 조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내용의 조사. 먼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자, 즉 조사권자가 있겠죠. 누가 한다?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신고 내용의 조사 절차. 자,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누락도 안 되고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조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누구에게? 소속 공무원에게. 자, 소속 공무원. 시군구청장의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관련 자료에는 계약서가 있을 수 있고, 계약서. 또 예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은행에서 뭐 돈을 대여받았다든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통장에 돈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예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어떤 건지 지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자,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이걸 요구할 수 있고,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 또는 해약, 주식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그러니까 대출 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출 등. 은행에 가면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 대출 받은 자료가 있고, 정기예금 같은 거 만기 수령 해지하면 그거 다 증서로 줍니다. 서류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래대금 증명 자료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예금 외. 자, 예금을 했으면 통장에 있는 사본이라든가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면 매도인이 돈 받고 다른 데 쓴 거예요. 용도 지출. 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지출을 했다면 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다른 부동산을 샀으면 다른 부동산 샀다는 매매계약서라든가 지급증명서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주식을 샀다면 주식 주식을 샀을 때 받은 증거 자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대금 증명 자료예요. 대금 증명 자료. 자, 그 밖에 앞에 세 개 외의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 확실하게 거래 대금 증명이 되면 나머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걸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래대금 증명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래대금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벌이 세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과태료 중에 가장 세요. 이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와 관련된 게.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이에요. 거래 신고를 했는데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자, 이 검증할 수 있는 그 검증 체계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체계. 시스템을 말해요. 이 시스템에 구축 운영자, 구축 포함합니다. 구축하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걸 운영하는 자는 바로 국장이에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구축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럼 구축하고 운영을 하면 그걸 통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체계를 가지고 그 적정한지, 그 가격이 적정한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 자, 이번에 검증 체계를 통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 검증자는 누구다? 그렇죠.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죠.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를 검증 체계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반 시 벌칙만 남았어요. 위반 시 벌칙은 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위반 시 벌칙은 첫 번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두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세 번째는 취득세 3배 이하. 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3번 나옵니다. 과태료.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위반시 벌칙인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설명했죠. 요 부동산 거래대금 증명 자료하고 관련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제일 벌이 세요. 두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즉 거래 당사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네 번째, 거래대금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자, 아까 거래대금 증명 자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증명 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예요. 거짓으로. 자, 이거는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 그래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9강 시간이었고 14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 등 3. 신고 내용의 정정신고와 변경신고 4. 신고 내용의 조사 5. 부동산 거래 신고가액의 검증 등 6.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